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 채널 우리집TV입니다. 보통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돈만 준비가 되면 공인중개소에 연락처 남기고 그리고 이후에는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해 편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싸고 좋은 매물들은 흔히 내 손까지 안 오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집을 구하는 데 있어 다른 방법으로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모든 물건들이 대중에 공개가 돼 있고 참가자의 재량에 따라 낙찰을 받고 물건을 구할 수가 있죠. 법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에 불법 요소가 없는 거래 위험성은 없는데, 반면 낙찰 이후 등기 이전, 그러니까 명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권리 분석이 잘못돼서 실제 등기치기 전까지 투입되는 자금이 일반 부동산 매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 어떤 주제를 골라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부천 중상동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골라봤습니다. 지역 소개와 함께 경매 매물에 대한 간단히 수익성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볼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집을 구하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부천의 위치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부천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을 캡처해 봤고요. 부천은 서울의 서쪽, 김포공항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로 김포공항하고 부천 사이에 한기 신도시 중의 하나인 대장 신도시가 건설이 될 예정이고요. 부천의 왼쪽에는 인천,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목동이 가까이 있습니다. 부천에는 1기 신도시 중의 하나인 분동이 있는데요. 분당이 서울의 동남쪽, 일산이 서울의 북서쪽에 있다면 부천은 서울의 서남쪽에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로만 봐도 부천에서 3대 업무지구, 그러니까 광화문, 여의도, 강남으로 출퇴근하는데 거리 시간상으로 편리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반면 마곡이랑 구로 가산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출퇴근하는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 자체적으로도 일자리 수가 많이 있고 인천 쪽으로도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한 수요만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업무지구 접근성에 대해서는 바로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부천 일대, 그 중에서도 부천의 중상동 일대를 확대해봤고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부천에는 일산, 분당과 함께 건설된 중동이 있습니다. 중동 아파트의 재미있는 특징이라 하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푸른마을, 백송마을, 포도마을처럼 여러 아파트 단지를 한 개 마을로 묶어서 부르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지도로도 잘 보시다시피 지역 전체가 바둑판 블록으로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도로망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깔려 있고요. 지도에서는 안 보이지만 중동, 그리고 바로 옆 상동 일대 전체가 평지여서 보행하는 데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각 블록마다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현대백화점, 이마트 같은 대형 쇼핑몰, 그리고 중상동의 가운데 순천향대학교 병원 같은 대형 병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천중앙공원, 상동 호수공원을 비롯한 크고 작은 공원도 여기저기 많이 있죠. 성촌 중계동 같은 대형 학원가는 없지만 이 일대에 아파트가 워낙 많아서 학원도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있습니다. 부천 중상동의 사진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왼쪽 오른편은 부천에서 가장 큰 공원인 부천중앙공원이고, 오른쪽으로 옆에는 소풍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천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신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 건물의 모습이고요. 중상동에는 아파트 단지 못지않게 이런 상가 건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은 중상동 일대의 항공사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전체가 평지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상당히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한 부천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물건은 경기도 부천 상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 경매 매물이고요. 상동은 중동 신도시 바로 다음에 이어서 만들어진 부천의 신도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호선 상동역, 1호선 송내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버스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꼭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두 개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2020년 10월 6일에 최저 매각 가격 2억 9천만 원에서 한 번 유찰이 있었고요. 11월 10일에 최저 매각 가격 2억 300만 원으로 재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 아파트의 입지 분석뿐만 아니라 물건의 권리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낙찰가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돼서 수익률 역시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권리 분석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를 찾는데 경매란 방법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경매 물건은 은행 외에 실무관계는 없어서 경매 후에 모든 채권은 말소가 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등본을 확인한 결과 임차인 없이 채무자 본인이 거주 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은행 이외에 채무관계가 없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으므로 서류상으로는 특수권리가 없는 물건으로 판단이 되고, 이 말은 낙찰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매 물건이 있는 아파트 단지 동일평형의 실거래가와 시세를 알아봤는데요.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3억 4,500만 원이고 실거래 최고액은 3억 5,100만 원으로 나오네요. 최근 매물 호가가 3억 5천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경매 최저 매각 가격이 방금 전 확인한 대로 2억 300만 원인 것으로 보면 낙찰받아 바로 매도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단기에 매도하면 양도세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일평형의 전세 실거래가가 2억 5천에서 2억 9천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 나온 임대차 3법의 영향인지 몰라도 최근 전세 호가는 3억 5천으로 전세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낙찰을 2억 4천에 받고 취득세 같은 이런저런 비용 같은 거 포함해서 총 2억 5천에 등기를 친다 생각하더라도 전세가가 더 비싼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럼 이 경매 물건에 대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까요? 1주택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전략을 짜봤습니다. 2억 3천만 원의 낙찰을 받고 등기 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세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테리어비, 그리고 필요할 경우 영도하는 과정에서 이사비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등기 치는 데 들어가는 총 거래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2억 4천만 원 전부를 자기 자본으로 하기보다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죠.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는 데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규제지역의 LTV에 따라 대출 비율이 정해집니다. 부천은 조정지역이고 LTV가 50%니까 경락잔금 대출 50% 받게 되면 순 자기 자본은 1억 2,7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네요. 그런데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전세 실거래가가 최대 2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된 적이 있는데 보수적으로 전세금을 추정해서 2억 6천만 원의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 약 1,700만 원의 플러스 피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등기 치는데 오히려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돈을 받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 투자 전략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낙찰 후 명도, 그리고 등기 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 동네 부동산만 이용하기보다는 경매를 공부하시면 매물을 적절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진다는 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부천에 대한 지역 소개와 함께 부천 아파트 경매 매물에 대해 간단히 투자 전략을 공유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